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요. 평창 동계올림픽 오늘 공식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 기대와 우려가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북한 예술단의 공연 소리하고 시민들의 반응 들어보시죠. 오래도록 얼어붙었던 온 땅이 녹아서 봄이 온 듯한 그런 분위기예요. 같이 하면 좋지. 선수들 의견이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매번 속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속아도 알면서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예요. 소통을 시도하는 시발점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통일이 되기 위한 미천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같이 하는 걸 다른 나라에서도 보고 하면 남북한이 이제 화합이 된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또 왔다 갔다 하면은 또 통일도 될 수도 있잖아. 평창 올림픽에 평화의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어제 저녁 공연을 좀 중계 안 하나요? 이런 분들 많았는데 녹화해서 중계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강릉 아트센터에서 진행된 어제 공연 내용을 오늘 지상파 3사가 오후에 이제 녹화 방송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정치적 내용을 거의 뺀 북한 노래 8곡, 남한 노래 13곡,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악 25곡 이렇게 편성을 해서 공연을 만들었는데 예. 완성도가 이제 좋았다고들 하고요. 특히 분단 이후에 남한의 대중가요. 이게 이제 선곡에 포함된 것은 좀 파격이다. 이런 평가도 말이죠.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북한 예술단 기술진 이제 그 내일 모레 서울 공연을 위해서 오늘 오전 9시 40분쯤에 서울로 이미 출발을 했다라고 하고요. 본지는 오늘은 이제 묵화항에 정박 중인 만경봉 92호에서 휴식을 취하고 내일 오전에 서울로 이동해서 오후에 국립극장에서 리허설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조금 이렇게 관심 가지면서도 걱정했던 게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떻대요? 남북 단일팀 선수들 처음에는 좀 쓰는 말도 다르고 해서 서먹서먹했는데 이 선수들 본인들하고 그 세라 머리 총감독의 노력으로 상당히 좀 분위기가 올라왔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겨레 신문 어제 보도를 보면은 머리 총감독이 코칭 스태프하고 남북 선수 전원이 참가하는 해안 피크닉을 준비를 해서 좀 단결 의식을 고취시키려고 했는데 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경기나 훈련 일정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 선수단 수송버스를 내주지 않아서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결국 택시를 타고 피크닉을 갔다는데 뭐 이런 잡음은 좀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 경기는 언제 시작해요? 오늘 개막식에서 이제 남북 단일팀이 공동 입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내일 밤 9시 10분에 스위스와 단일팀 경기가 관동 하키센터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더불어서 남북 공동응원단도 내일 오후부터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머리 총감독이 기자들에게 나름 포부를 밝힌 대목도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주장을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승리를 하러 왔다. 중요한 건 정치가 아니고 우리다. 우리 팀은 함께 뭉쳐서 경쟁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어쨌든 뭐 실력으로 논란을 잠재우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정치하러 온 게 아니라 승리하러 왔다. 정말 스포츠맨다운 그런 표현이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 오늘 전용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대표단에는 아시다시피 뭐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행기의 편명이 PRK-615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을 떠올리게 하니까 이것도 일종의 이제 메시지로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인천공항 의전실에서 우리 측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과 환담을 나눴는데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날씨 얘기도 하고 덕담도 나누고 하면서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을 과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의전 차량을 타고 인천국제공항 KTX역으로 이동해서 KTX 편으로 지금 평창으로 향해서 거기서 리셉션에 참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많은 관심은 김여정한테 몰렸는데 뭐 말은 한마디도 안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시종일관 미소를 짓고 있긴 했는데요. 공항에서 뭐 거의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형식상 권력 서열과 실질적 이인자의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 상황이 연출이 돼서 이게 좀 화제였는데요. 조명균 장관이 김영남 상임위원장에게 이제 앉으시라 이렇게 자리를 권하니까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다시 김여정에게 상석을 양보하려는 듯한 이런 몸짓을 이제 취한 것이죠. 김여정은 웃으면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또 깍듯한 태도로 자리를 다시 권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이 김여정의 공식 직책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인데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이 당직도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이기 때문에 엄청난 격차가 지금 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예를 표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환영 오찬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김여정과 함께 만날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오늘 정상회담했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여러 이제 정상들과 릴레이 회담을 쭉 진행을 했는데 아베 신조 총리와도 오후에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를 직시하면서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에 대한 공동선언 발표한 지 지금 20주년 되는 해다라면서 셔틀 외교를 복원하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한국과 일본의 미래지향적 새로운 관계 구축을 위해서 솔직한 의견을 나누자 이렇게 화답을 했다는데 네. 이 회담 이후에 기자들과의 질문 답변 시간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아베 신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 관련 일본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방침을 확인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어제 검찰이 삼성 관련 사무실과 이학수 전 부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도 서초동의 삼성전자 사옥 그리고 우면동 삼성전자 연구개발센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갔다는 소식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을 했고 이 과정에 이학수 전 삼성 구조본 부장이 관여했다 이런 정황을 잡고 있는데요. 검찰은 앞서 영포빌딩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와 관련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삼성이 만약 정말 이렇게 움직였다면 그건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기 때문 아니냐 이런 논리도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소송전의 결과는 옵셔널 벤처스 피해자들의 경우 이제 돈을 돌려받아야 되지만 다스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결국 무리한 소송이었던 건데 삼성이 비용을 대납해가면서 움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다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김경준 씨를 상대로 장기간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2009년도에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킹 건프를 새로 선임했고 이때 이제 삼성이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거거든요. 예. 검찰은 당시 정황에 대해서 다스 관계자들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이런 정황들도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게 이학수 전 부회장이 결정했겠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부에서 삼성이 다스의 법률 비용을 대납한 시기와 가까운 2009년 12월 달에 이건희 회장이 원포인트 특별 사면 받았다. 이 점에 주목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일종의 대가 관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더 수사 결과 지켜보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